자, 113페이지. 자, 거기에 축척 변경 나오지요. 찾았어요? 첫째 주에 줄 거 봅시다. 자, 축척 변경은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지적도 내에서 소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무슨 도내다? 지적도 내입니다. 시험에 만약에 여러분 헷갈리게 도면 내에서 가면 틀려요. 이렇게 가면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도면은 뭐도 포함해요? 임야도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도 내에서다? 지적도 내에서 소축척을 무슨 축척으로? 대축척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2번 한번 봐요. 축척 변경 요건 보면 이거 누가 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축척 변경 누가 하느냐 하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지적 소관청이 할 수도 있어요. 자,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지요. 자, 결국은 누가 하는 거다? 지적 소관청. 자, 그 밑에 보면 축척 변경의 대상 나오면 그 2번 한번 봐요. 2번에 보면 동일한 지번 부여 지역 안에서 지번 부여 지역은 뭘 말해요? 리와 동을 말하지요. 리와 동에서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서 통일성이 없는데 여러분 그 이 말은 리와 동에서는 축척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데 자, 요걸 가지고요 내가 절차를 쭉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절차를 쭉 설명하고 여러분 요거 밑바닥에서 여러분 책을 쭉 한번 읽어봐요. 책 좀 읽어봅시다. 자, 잘 들어봐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신림동이 있습니다. 신림동이 있는데 A 토지의 축척이 500분의 1이에요. 신림동의 지적도입니다. 자, B 토지의 축척이 1000분의 1이에요. 그럼 이때 축척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러면 지적도 리와 동은 축척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걸 축척을 얼마로 변동시켜 줘야 돼요? 500분의 1. 왜냐하면 소에서 내려가니까. 소에서 내려가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무슨 축척? 대축척 했잖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축척이 이 대축척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정밀한 대신에 도면에 담기는 면적은 적어진다 했죠. 우리 다 배웠잖아.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세로 측량을 해야 돼요. 자, 이 담기는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세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하기 전에 있죠. 미리 뭡니까? 미리 여기에다가요. 여기에다가 뭘 박아 놓으냐 하면은요.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는 시행공고일 현재입니다. 시행공고일 현재 30일 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자, 시행공고일 현재 며칠 내에? 30일 내에 뭐를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 설치해요. 여러분 경계점 표지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 했어? 내가 말뚝겠죠? 말뚝입니다. 이 말뚝을 다 박아놨어요. 이게. 자, 누가 박아놓습니까? 소관청이 박아놓는 게 아니라 누가 박아놓는다? 소유자, 점유자. 자기 토지의 경계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경계 박습니다. 이게 소관청이 박는다 하면 X예요. 자, 지적 소관청이 설치한다 하면 X입니다. 자, 미리 이렇게 다 설치해놨어요. 시행공고일 현재 며칠 내에? 30일 내에 경계표 설치해놨죠. 근데 새로 측량해서 이제 막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로 측량 500분을 맞게끔 측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A 토지는 면적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고 B 토지는 면적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그럼 A 토지 소유자한테는 우리가요 청산금을 이 사람이 납부를 해야 돼요, 지급받아야 돼요? 납부를 해야 되지. 여러분 땅 늘어나고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납부해야 되고 이 사람은 청산금을 지급받아야 되지요. 지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청산금의 뜻이 뭐냐? 여기요. 차이 면적에 대해서 금전으로 환산한 거예요. 자, 차이 면적에 대해서 뭘 환산한 것이다? 금전으로 환산한 것이 무슨 금이다? 청산금입니다. 그러면 청산금을 어떻게 정하냐 볼게요. 어떻게 정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있지요. 요 문구도 시험 잘 나옵니다. 시행공고일 현재입니다. 현재.
시행공을 현재 지번별로 이 말은요 필지별이에요. 우리 1필지 몇 지번? 1지번이잖아. 필지별로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합니다. 가격을 조사해서 이걸 어디에 제출하냐면요 축척 변경위원회에다가 제출해요. 자, 축척변경위원회에다가 뭘 합니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요, 요 땅값이 타당하지 않는가?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심의 의결하는데, 자, 요 말의 의미가 뭐냐 볼게요. 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땅값 정할 때요, 산 밑에 있는 땅값하고 도로가에 있는 땅값이 다 같아야 돼요? 다 달라야 돼요?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지번별로 제곱미터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바꾸고 잘 냅니다. 축척변경위원회가 시행공을 현재 지번별 제곱미터를 조사해서 지적 소관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시험 내요. O가 다 X다. X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합니다. 시행공을 현재 여기에 축척변경 완료를 현재 하면 틀려요. 완료 현재다 시행공을 현재다. 시행공을 현재입니다. 자, 심의기 돼서 요걸 지적소관청한테 보내주면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결정합니다. 결정해요. 그러면 청산금이 지금 나왔죠? 나왔으면 여러분 청산금을 공고합니다. 청산금 공고는 며칠 이상 해야 돼요? 15일 이상. 자, 며칠 이상?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며칠 이상 공고한다? 15일 이상. 그 다음 공고일로부터요. 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납부고지서와 수령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자, 공고일로부터 며칠 내에? 20일 내에 납부고지서와 뭐를 발부한다? 수령통지를 발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봐요. 납부고지를 이때는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납부해야 돼요. 자,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납부하고, 요거는 봐요. 수령통지 한 날부터입니다. 자, 뭔 날부터? 한 날부터입니다. 자, 받은 날에 이건 한 날이다. 한 날부터 요것도 6개월 내에 지급을 해야 돼요. 6개월 내에, 둘 다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여러분 또 한번 물어볼게요. 저 필지가요, 4필지밖에 안 되면요, 청산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보통 축적변경 하면은요, 수백 필지, 수천 필지씩 축적변경 해요. 그럼 안 맞아 떨어질 수 있죠? 안 맞아 떨어질 수 있으면, 만약에 청산금이 부족하지요. 청산금이 부족하면 누가 부담해요? 지자체가 부담하고, 청산금이 남지요. 남으면 뭡니까? 지자체 뭐로 한다? 수입을 합니다. 자, 청산금이 부족하면 누가 부담하고? 지자체가 부담하고, 청산금이 남으면 뭐예요? 지자체에 뭐로 한다? 수입을 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청산금을 돈이 기입되잖아. 그러면 청산금에서 불만이 있을 수 없어요? 있지. 나는 청산금을 5억을 납부한다 생각했는데 7억을 내라 해요. 또는 나는 뭡니까? 3억을 지급받는다 생각했는데 2억밖에 안 줘요. 불만 있죠? 불만 있으면 요 납부고지 수령통지 있죠? 요걸 받은 날로부터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적소관청에다가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합니다. 자, 청산금에 대해서 뭐 신청한다? 이의 신청합니다. 누구한테? 지적소관청한테. 자, 누구한테? 지적소관청한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다. 지금 축적변경 하면요, 돈이 개입되잖아. 돈이 개입되니까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돼요? 절차를 쉽게 해야 돼요? 까다롭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전체 토지 소유자의, 축적변경한 지역의 전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축척 변경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한다? 20일 이상 시행 공고합니다. 자, 며칠 이상 시행 공고한다? 20일 이상.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봐요. 잘 들어봐요. 청산금을 납부하고 지급했죠. 납부하고 지급하면요. 요때 뭡니까? 여기 축적 변경 확정 공고합니다. 축적 변경 확정 공고해요. 요 공고 1에 있죠. 공고 1에 토지 이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축적 변경 무슨 공고일에? 확정 공고일에 토지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때 뭡니까? 토지동이 뭐예요? 아까 했잖아.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지요. 그럼 이때 뭡니까? 경계나 좌표나 면적 등이 어떻게 돼요? 정해진다는 거예요. 정해집니다. 자, 그럼 요 정해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택시 타고 지적소관청한테 등록해줘야 되죠. 그러면 지적 공부를 뭐 해줘야 된다? 정리해줘야 돼요. 지적 공부를 뭐 해준다? 정리해주고. 그러면 지적 공부가 정리됐으면요. 사실이 정리됐으면 나중에 등기를 오셔야 되죠. 맨 마지막은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입니다. 자, 맨 마지막은 무슨 촉탁? 등기 촉탁이에요. 자, 요걸 기본 배수로 했어요. 여러분 책 한번 읽어봐요. 책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 봐요. 자, 118페이지. 자, 3번에 무슨 변경위원회예요? 축척변경위원회 찾았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축척변경위원회는요, 상설기관이에요? 비상설기관이에요? 상설은 뭡니까? 늘 있는 기관이고요. 비상설은 뭡니까? 축척변경 할 때만 있는 기관이에요. 그럼 이거 비상설기관, 임시기관이에요, 임시기관. 축적변경 할 때만 있는 기관이에요. 축적변경 뭐라고? 할 때만 있는 기관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자, 밑에 세 번째 읽어볼게요. 축적변경위원회는, 자, 줄 겁시다. 5인 이상 몇 인이네?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 소유자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소유자 의사가 어떻게, 소유자 이행에 밀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돼요. 몇 번에 몇? 2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 줄 거예요.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되고, 밑에 세 번째 주세요. 그 소유자가 5인이 할 때는 뭐를 위촉한다? 전원을 위촉합니다. 5인이 할 때는 뭐를 위촉한다? 전원 위촉하고, 옆 페이지, 제일 위에 줄래요? 위원장은 누가 지명합니까? 위원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 자, 위원장은 누가 지명한다? 지적소관청. 3번, 4번 읽어보시고요. 축적변경위의 기능 1번, 2번, 3번, 4번 나오지요. 회의 1번, 2번, 3번 다 읽어봐요. 읽어보고 맨 마지막 줄에 5일 전까지 동합쳐요. 맨 마지막 줄에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요거 동합치고, 요것도 날짜 시험 나온 적 있어요. 자,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120페이지부터 또 들어갈게요. 120페이지부터. 자, 120페이지 봅시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볼게요. 토지 이동에 무슨 권자 나와요, 제목에? 신청권자 찾았어요? 자, 잘 봅시다. 근데 잠깐 정리하고요. 요 책을 볼게요. 정리하고. 자, 아까 했죠? 토지 이동이 뭐예요? 토지 이동.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겠죠. 그럼 이 토지의 이동은요, 원칙이 누가 신청을 해요? 소유자가 합니다. 자, 원칙은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 그 다음에 원칙은요,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마무리하고 그런 말 없어요. 자, 등록했을 때입니다. 자, 언제 했을 때? 등록했을 때. 여러분, 신규 등록,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자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등록했을 때. 또 분할 등록했을 때, 합병 등록했을 때,
지목 변경, 바뀐 지목으로 등록했을 때. 이해됩니까? 원칙은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등록했을 때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요. 도시개발 사업 있죠. 요 도시개발 사업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특례가 적용된다는 말은 원칙이 적용돼요. 다른 특별한 예가 먼저 적용돼요. 다른 특별한 예가 먼저 적용돼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하느냐 하면요.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자,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소유자도 못해요. 소유자도 못합니다. 오직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준공했을 때. 여러분, 준공은요. 공사 시작이에요? 공사 완료예요? 공사 완료나 준공했을 때요. 그럼 물어볼게요. 원칙보다 토지이동 시가 도시개발 사업은 빨라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X. 빨라지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했죠? 공사가 준공됐죠? 그때 뭡니까? 경계 좌표 면적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택시 타고 어떻게 돼요? 중구청 가서, 북구청 가서 등록하지요? 그럼 등록이 빨라요? 준공이 빨라요? 준공이 빠르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만큼 토지동식을 빠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례라 말은. 이해되겠어요?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준공했을 때.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준공했을 때. 대위하는 게 있어요. 대위. 대위란 말은 뭐냐면요. 요거하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대위란 말은 아까 도시개발 사업은 소유자 못한다 했죠. 오직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근데 요거는 대위는 뭐냐?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무슨 신청한다? 대신 신청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소유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뭐 한다? 대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책 한번 봅시다. 일단 3번부터 먼저 볼게요. 3번부터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토지등 신청 특례 나오지요. 3번 찾았어요? 자, 3번에 2번 읽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이 필요할 때는, 자, 여기서 믿으세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한테 이동을 신청한다. 그러니까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 어디다가 신청한다? 지적소관청. 어디다가?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3번 한번 봐요.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이동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준공돼 있죠. 준공 또 남쳐요.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준공했을 때고.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 4번. 일단 여러분 4번을 내가 설명하기 전에요. 한번 읽어봐요. 4번을 설명하기 전에 한번 읽어봐요. 자, 읽어봤어요. 자, 약간 어려워요. 이해할 만해요. 자, 봅시다. 이거 한번 봐요. 다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했어요? 사업시행자. 소유자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했지.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준공했을 때. 자,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4번은 어떤 말이냐 볼게요. 자, 요 지역이 도시개발 지역입니다. 도시개발 지역이고 여기에 A가 있죠.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A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고. 그럼 여기에 지적소관청이 있고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있어요. 사업시행자.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 이런 사업시행자가 있습니다. 자, 있으면 봐요. 요 A가 뭡니까? 요걸 답을 대로 바꾸고 싶어 해요. 토지동 맞죠? 우리 아까 했잖아. 토지동. 소재, 지번, 지목 들어가잖아요. 새로이 변경하거나 말소하거나 뭡니까? 변경하는 거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근데 요 소유자가 있죠. 요걸 바로 지적소관청한테 대로 토지이동 신청이 돼요,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 이게 뭐 한다 했잖아요. 소유자는 뭐 한다 했잖아. 또 도시개발 사업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소유자가 있죠. 나는 답을 들어받고 싶다라고 사업 시행자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럼 사업 시행자가 있죠. 이 도시개발 사업 목적이 뭐냐면요.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여기 뭡니까? 여기 아파트 있고 판교 같은 데도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를 만들어도 관계없어요. 그때는 요청을 받아서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한테 뭡니까? 토지이동을 신청합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 목적이 뭐냐면요. 대단지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때는 대가 사업 목적과 맞아야 맞아요. 안 맞죠? 그때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 요청을 막을 수 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다시 할까? 도시개발 소유자가 원래 도시개발 토지이동 신청한다 뭐 한다? 못 하니까 소유자가 뭡니까? 사업 시행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사업 시행자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잖아요. 그래서 뭐 타당하지 않으면 뭡니까?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타당하면 뭐예요? 요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한테 뭡니까? 이동을 신청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결국은 누가 하는 거다? 사업 시행자. 알겠죠?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자, 그 밑에 2번, 1번 한번 봐요.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데도 며칠 내에 한다? 15일 내에 하고, 15일 내에 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서류들 있죠. 세 가지 줄 거 봅시다. 사업인가서, 지번별조서, 사업계획도 첨부해 줘야 되고. 자, 4번 한번 봐요. 방금 했는 거예요.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때까지 사업 시행자 이외자 할 수 없다 돼 있죠. 없고. 그 다음 5번도 기억해야 돼요. 5번도 별표시하고. 5번에 도시개발 사업할 때 사업 시행자가 파산해 버렸어요. 파산하면 사업 시행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지. 그러니 그때는 뭡니까? 당해 주택의 시용을 보정한 자 또는 누가 할 수 있다? 입주 예정자가 할 수 있어요. 자, 당해 주택의 시용을 보정한 자 또는 누가 할 수 있다? 입주 예정자.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다만이죠. 다만. 다만 찾았어요? 셋째 줄에. 다만 대상 지역이 환지 동남초예요. 환지. 환지 동남초요. 뭐 땅을 서로 바꾸다 생각하면 돼요.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밑줄 쳐요.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시개발 사업할 때 뭐를 수반해요? 환지 수반하지요. 그때는 사업 완료 신고서만 제출하면은요, 토지이동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돼요? 왜? 토지이동 신청을 가름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면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서 외에 토지이동 신청서도 같이 제출한다. O다, X다. X입니다. 뭐만 제출하면 돼요? 사업 완료 신고서. 됐고. 다시 120페이지 봐요. 자, 다시 121페이지에. 자,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준공 동합쳐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뭐 있다? 준공 있죠? 두 번째 줄에. 자, 다시 이제 120페이지 봐요. 120페이지. 신청자의 대위 나오지요. 자, 찾으세요? 대위인데, 아까 했잖아. 봐요. 대위는 봐요. 대위는 소유자가 할 수 있죠. 근데 안 하니까 뭐 하는 것이다? 대신하는 거 돼 있죠. 자,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자, 이 줄 거 봅시다. 첫째 줄 거 봐요. 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대위할 수 있다. 자, 줄 거 봐요. 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대위할 수 있다. 자, 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소유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안 하니까 뭐 하는 것이다?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하는 건데, 첫 번째 공공사업 동합쳐요. 첫 번째 무슨 사업? 공공사업 동합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일반적으로요, 도시개발 사업이 규모가 더 커요? 공공사업이 규모가 더 커요?
도시는 도시개발 사업은 뭡니까? 전체 면적의 뭐 30% 정도 뭐 공법에 나오잖아요. 30% 이상 돼야 되고 뭐 쭉 나오잖아요, 이게. 상당히 큽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은 뭡니까? 도로 놓는 거든지 공원 만든다든지 학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규모가 뭐가 더 커요,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이 규모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지금 공공사업입니다, 지금. 무슨 사업? 공공사업. 자, 예를 들어볼게요. 대인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있는데 여기가 A가 있죠.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대단지 아파트가 있으면요. 학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학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A의 답을요. 교육청이 매입했어요. 그럼 뭐 교육청이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진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고 그 다음에 학교 교사를 신축해서 준공했어요. 이 학교 교사 누가 신축했느냐 하면 토지주택공사가 했어요. 그럼 토지주택공사는 무슨 시행자예요? 사업시행자지요. 사업시행자입니다. 여기에 지적소관청이 있어요. 소관청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거 답에서요. 이 학교가 다 만들어졌잖아. 그럼 답에서 무슨 용지로? 학교 용지로 지목병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동을 해야 될 거예요. 원래 누가 합니까? 소유자가 합니다. 원래 누가 한다? 교육청 소유자가 해야 돼요. 근데 소유자가 안 하니까 누가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유자가 안 하니까 누가 대신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자, 두 번째 볼게요. 국가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지요. 여러분, 안양시가 토지를 취득했는데 뭐 지목병이나 사유 같은 게 있어요. 토지동 사유가 있어요. 그럼 안양시도 할 수 있지만 안양시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가 지목병의 사유에 있으면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할 수 있어요. 관리인 또는 뭐라고? 사업시행자. 네 번째는 채권자 대리 신청이에요. 근데 그 밑에 4번 바로 밑에 주의하는 거 있죠. 별 표시예요.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대리경작자 있죠. 이런 점유자들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무슨 자는? 점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대리경작자 등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점유자는 안 돼요. 또 두 번째는 그 밑에 등록사항 정정이 있죠. 그것도 대위 안 돼요. 등록사항 정정도 대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로 보느냐 봅시다. 뒤로 뒷페이지 넘겨봐요. 122페이지 지적 정리 나오지요. 요걸 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124페이지 봐요. (124페이지) 보면 등록사항 오류 정정 나오죠. 자, 찾았어요? 예. 자, 등록사항 오류 정정입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잠깐 브리핑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지적 공부에 있죠. 지적 공부가 뭔가 등록이 잘못됐어요. 자, 무엇인가 등록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등록이 잘못됐으면 요걸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안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지. 그게 등록사항 정정이에요. 잘못되면 요걸 바로 잡아야 되죠. 자, 그걸 무슨 사항 정정한다? 등록사항 뭐라 한다? 정정합니다. 오류 정정. 뭐 오류 빼도 돼요. 그냥 등록사항 뭐라고? 정정입니다. 정정인데 등록사항 정정할 때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 표시의 정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소유자 정정이 있어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요거 적지 말아요. 내가 책에 줄 거 드릴 테니까. 소유자 정정. 자, 토지대장이에요. 자, 토지대장에 김경수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잘된 등록이에요? 잘못된 등록이에요? 잘못된 등록 아니에요. 내 이름 다 알잖아요. 자, 무슨 등록이다? 잘못된 등록이에요. 잘못된 등록인데, 그럼 요걸 뭐로 고쳐야 돼요? 김수경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쳐야 됩니다. 근데 요 토지가요, 고칠 때 두 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미등기 토지일 수도 있고, 기등기 토지일 수도 있죠. 자, 찾았어요? 자, 볼게요. 어디 보냐면, 요약집 125페이지 봐요. 125페이지 3번 한번 봐요. 3번. 3번 보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봅시다.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등기된 토지지요.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는 뭡니까? 그럼 이걸 김수를 고쳐야 되잖아요. 이 등기된 토지예요. 그러면 등기 서류 있죠? 그거 봐요. 등기 서류 뭐 나와요? 등기필정,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정보에 따라 정정한다 돼 있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기 지금 김수를 고쳐야 되는데 이 토지가 미등기예요. 자, 무슨 토지다? 미등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러면 다만 미등기 토지로 신청한 정정사항이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민등록 주소에 관한 사항으로 명백히 잘못 기재됐죠. 자, 마지막 줄 거예요.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정명서에 의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 가지고 고친다? 가족관계 정명서입니다. 다른 거 안 돼요. 의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의하여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다예요. 여기에 뭐 만약에 시험에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넣으면 O다 X다. X입니다. 오직 무슨 정명서? 가족관계 정명서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소유자를 정정할 때 미등기 토지는 뭐 가지고 고치고 가족관계 정명서에 의하고 또 뭡니까? 기등기 토지는 뭐예요? 등기에 관한 서류 있죠. 등기필정, 등기전산정보자료 또 뭡니까? 등기사항 정명서 이런 거 가지고 정정합니다. 이해됩니까?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토지 표시 정정 한번 볼게요. 요 잠깐 설명하고 책을 볼게요. 자, 토지 표시 정정인데, 자, 첫 번째는 신청에 의한 정정이었어요. 정정인데 어떤 경우냐 봅시다. 인접 토지에 경계가 변동이 일어나요. 자, 인접 토지에 뭐가 일어난다? 경계가 뭐 일어난다? 변동이 일어납니다.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동이 나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건. 여기요. 잘못됐어요. 잘못돼서 자, 요렇게 정정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야 돼요. 정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인접 토지 정정하면 인접 토지 경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바뀔 때는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인접 토지 경계 바뀌었을 때는요. 일단 직권으로 정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직권으로 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인접 토지 소유자 있지요. 인접 토지 소유자의 뭘 넣거나 승낙서를 넣거나.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B예요. B. B인데 이렇게 되는 걸 잘못된 걸 알아요. 이렇게 고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된 걸 알아도요. 막상 내 땅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치려고 해도 상대방이 이렇게 요구하면요. 내가 선뜻 고쳐줘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니까 자꾸 뒤로 빼요. 느낌이 들어가 자꾸 뺍니다. 사실 그 응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만약에 이때 승낙서를 못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 뭘 넣어야 된다? 판결문을 넣어줘야 돼요. 자, 법원에 뭘 넣어줘야 된다? 판결문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책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번에 1번 한번 봐요. 2번에 1번에 소유자의 신청 나오지요. 자, 기억번 읽어볼게요. 토지 소유자는 124페이지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상의 잘못을 발견할 때는 소관청에 정정 신청할 수 있죠. 자, 니은번 봐요. 이와 같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지요. 그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뭘 넣거나 승낙을 넣거나 승낙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뭘 넣는다? 확정 판결문을 넣으라 했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봐요. 2번에 등록사항에 무슨 정정 나와요? 직권정정 나오고 1번에 보면 직권정정 사유 나오지요. 기억번부터 이행번까지 나오지요.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기억번부터 이행번까지 묶어놔봐요. 기억번부터 이행번까지 묶어놔봐요. 자, 묶어놓는데 이 직권정정 두 번째는 직권정정이에요. 요 직권정정은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법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법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사유가 시험 잘 나옵니다. 사유가 시험 잘 나와요. 자, 첫 번째. 기억번에 토지동 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의된 경우입니다. 우리 토지동이 아까 뭐라 했어요?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겠죠. 그럼 이거 한번 봐요. 여기에 임야가 이렇게 해서 실제 지목 임야인데 여기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변경 전에 지목이 있고 여기에 변경 후에 지목이 있고 여기에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도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자, 임야가 대로 바뀌었어요. 임야가 뭐로 바뀌었다? 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변경됐죠. 임야에서 대로 바뀌었잖아. 이 임야 대로 됐으니까 대장도 뭡니까? 토지동 정리한 내용대로 대로 해야 되겠죠. 이걸 전으로 했어요. 그럼 대장이 토지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되겠죠. 그럼 직권으로 뭘 하라? 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동남초요. 면적의 정감 없이. 자, 동남초요. 뭐의 정감 없이? 면적의 정감 없이입니다. 면적의 정감 없이 위치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게 지적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적도가 잘못됐어. 이게 잘못되고 이렇게 옮깁니다. 요건 직권돼요. 되는데 이렇게 만약 옮길 때 이렇게 면적이 정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면적이 정감 없이 동감 쳐요. 뭐의 정감 없이? 면적의 정감 없이. 세 번째, 면적의 단위가 척간법에서 미터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적 환산이 된 경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평은 몇 제곱미터예요? 한 평은 3.3058 제곱미터이에요. 자, 몇 제곱미터다? 3.3058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한 평을요 2.7 제곱미터로 환산했어요. 그럼 이거는 잘된 환산이에요? 잘못된 환산이에요? 잘못된 환산은 지금 직권으로 뭐로 고쳐야 돼요? 3.3058로 고치라는 거예요. 자, 직권으로 뭐로 고치라? 3.3058로. 이해됩니까? 자, 됐고. 네 번째는 지적 공부의 작성, 제작성 당시에 정리 잘못했어요. 작성할 때 처음부터 잘못 적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직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의된 경우입니다. 자, 청량에는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대장에는 120을 해놨어요. 다르게 했죠. 그럼 뭐 해야 된다? 직권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업번. 요거 우리 나중에 할 건데요. 지적, 청량, 적은 잘 된 거고요. 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지적청 적부심사를 지적위원회에서 했어요. 그걸 소관청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무슨 정한다? 직권정정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할 테니까. 시옷에 등록상이 잘못 입력됐죠. 워드를 처음부터 잘못 쳤다는 거예요. 답으로 입력해야 되는데 대로 입력해 놨어요. 뭘 해야 된다? 직권정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형번 봅시다. 이건 아까 했는 건데, 자, 읽어볼게요. 토지에 합필 등기 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나 통지가 있는 경우, 관로에서 뭡니까? 지적 소관청에 착오로 잘못 합병된 경우만 해당한다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아까 했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자, 관련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봐요. 우리가 이거 옛날에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려고 하지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일단 지적 소관청 가서 대장에 뭡니까? 합병 등록하고, 자, 무슨 등록하고?
합병 등록하고 합병 등록된 대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무슨 등기해야 돼요? 합필 등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팔 수 있습니다. 자, 등록하고 뭐 해야 된다? 나중에 합필 등기하고 팔 수 있어요. 자, 근데 잘 들어봐요, 여기서. 잘 들어봐요. 갑이 있죠. 갑이. 여기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임차권이 있고요. 여기에 가압류가 있어요. 아까 우리 했어요, 이거. 가압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지적소관청 가서 이걸요, B 토지로 합병 등록을 신청했어요. 신청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수리해야 돼요? 각하해야 돼요? 각하해야 되잖아. 이거는 가압류는 토지 일부에 못 오잖아요. 각하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합병 등록해버렸어요. 그럼 요거는 잘된 합병이에요? 잘못된 합병이에요? 잘못된 합병 아니에요. 잘못된 합병입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갑이 등기소 가서 있죠. 등기소 가서 합필 등기를 신청했어요. 등록이 되네. 합필 등기 신청했어요. 근데 등기가 똑똑하지요? 요즘 공무원들은 다 똑똑합니다. 요즘 뭐 공무원들, 구급 공무원 한번 봐봐요. 구급 공무원 합격하면 뭡니까? 집안 잔치합니다. 불러가. 거짓말 아니에요. 집안 잔치하고, 뭐 동네 잔치까지는 안 하고요. 집안에 좀 친한 친척들 모르라고 한턱 넣고 이러잖아요. 자 봅시다. 근데 이게 공무원 인기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내가 조사 한번 해봤거든. 미국, 중국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인기 있더라고 보니까. 이 세계적인 현상 같더라고 보니까. 이 공무원 인기 있는 게. 그럼 그만큼 지구촌이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지구 살기 어렵고.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이 공무원도 뭐 지금보다는 좀 그래요. 고시는 물론 인기 있었고. 그때는 뭡니까? 상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뭐 종합상사 가서 해외 무역 개척하고, 뭡니까? 또 법대 나오면 고시 공부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업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빠졌는데, 요새는 참 격세지감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도 월급도 상당히 많잖아, 지금은. 연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특히 이 등기가 똑똑합니다. 똑똑하니까 수리하겠어요? 각하하겠어요? 각하하겠죠? 각하해서 요 등기소가 지적소관청한테 뭡니까? 이 잘못 합병됐다라고 통지를 해줘요. 통지해서 이걸 뭡니까?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이해됩니까? 자, 됐고. 직권 사유예요. 다 했고요. 요 사유가 시험 잘 나옵니다. 특히 리언번에 면적의 정강 없이 꼭 체크하고, 뭐의 정강 없이? 면적의 정강 없이 체크하고,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뒤로 넘기기 전에, 자, 요거 해볼게요. 122페이지. 자, 제5절. 무슨 정리예요? 지적 정리 나오죠. 자, 찾았어요? 예. 자, 봅시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에 있지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자, 122페이지에 보면 지적 공부 정리 나오고, 123페이지 봐요. 제일 위에 제목이 뭐예요? 소유자 정리 나오지요. 요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면 125페이지 4번 한번 봐요. 4번에 지적 정리에 뭐 나온다? 통지 나오지요. 요것도 시험 잘 나오고요. 그럼 뒤로 넘겨봐요. 126페이지에 5번에 뭐 나와요? 등기 촉탁 나오지요. 찾았어요? 요것도 시험 다 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요. 여기 있는 것들은 암기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건 다 논리입니다. 다 논리예요. 논리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요. 각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 대장이 있습니다. 자, 토지 대장에 물리적 현황란과 소유권의
변동란이 있어요. 자, 변동란이 있는데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이고 여기에도 지목이 답이고 여기에도 소유자가 A입니다. 우리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일치해야 돼요? 일치 안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죠.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봐요. A가 요 토지를 B한테 팔았어요. B한테 팔면은 등기부를 먼저 고쳐요? 대장을 먼저 고쳐요? 여러분이 땅 샀잖아. 땅 사면 등기소에 먼저 달려가서 등기를 먼저 고쳐요? 구청에 달려가서 대장부터 먼저 고쳐요? 등기를 먼저 고쳐요. 권리는 뭘 주시한다? 등기를 주시하잖아. 그러면 A에서 뭐로 고친다? B로 고치겠죠. 그래 등기소에서요. 바뀐 등기에 관한 서류들을 보내주지요. 그럼 A에서 뭐로 고친다? B로 고치겠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이 대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권리가 바뀐 경우에요? 사실이 바뀐 경우에요? 사실이 바뀌었죠. 그럼 대장부터 먼저 고쳐요? 등기를 먼저 고쳐요? 대장부터. 지적은 사실을 유지하잖아. 그럼 답을 뭐로 고친다? 대로 고치고 바뀐 대장을 여기로 보내주지요. 답을 대로 고칩니다. 자, 여기 지적이고 여기 등기잖아요. 그러면 지적정리란 말은 뭡니까? 자, 지적정리란 말은 자, 봐요. 요거는 토지 표시지요. 첫 번째 토지 표시의 정리가 있고 자, 요거는 뭐예요? 소유자지요. 두 번째는 무슨 정리가 있다? 소유자 정리가 있어요. 물론 소유자 정리는 뭐부터 먼저 고쳐야 돼요? 등기부를 고치고 요걸 나중에 고쳐요. 하여튼 요 두 개를 뭡니까?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지적공부가 현실과 맞게끔 고치는 것을 뭐라 한다? 지적정리라고 합니다. 자, 지적공부가 뭐와 맞지 않을 때? 현실과 맞지 않을 때 현실과 맞게끔 고치는 것을 무슨 정리라고 한다? 지적정리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죠. 토지 표시의 정리와 무슨 정리? 소유자 정리가 있습니다. 됐어요? 됐고. 자, 책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2페이지. 의 봐요. 지적정리란 토지등으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 표시 정리죠.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거 맞죠? 맞고. 그 다음 그 밑에 지적의 대상 나오죠. 1번, 2번, 3번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다 토지 표시 정리입니다. 다음 무슨 정리? 토지 표시가 바뀌면 지적공부를 정리해줘야 돼요? 정리 안 해줘야 돼요? 정리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자 2번 읽어볼게요. 방갈로 2번입니다. 지적 소관청이 토지동 있을 때는 토지동 정리 결의서를 소유자가 바뀔 때는 뭐부터 먼저 고쳐요? 등기를 고치잖아. 그럼 등기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소유자 정리 결의를 작성하죠. 그래서 거기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거 봐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는 등기 필정, 등기사항 증명서, 그 밖에 소유자가 변경됐음을 증명한 서류 첨부하다 되어 있죠. 됐어요? 자, 소유자 바뀌면 뭐부터 먼저 고치고? 등기를 고치고 등기에 관한 서류 가지고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잖아요. 됐어요? 됐고 123페이지 볼게요. 자, 요거 좀 쉬었다 할게요.